안녕하세요, 나님들. 공진아 타로의 진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올봄 4개월 행운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올봄 어떤 행운이 나에게 찾아오게 될지 기분 좋은 상상하시면서 타로 리딩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카드 뽑겠습니다. 카드 뽑는 장면 함께 보셔도 되고요.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보시고 바로 이동하셔서 리딩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카드 선택을 마쳤습니다. 4개의 카드 파일 중에서 올봄 나에게 다가올 행운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색깔 스톤을 놓아 볼게요. 녹색, 분홍색, 파란색, 주황색입니다. 녹색, 분홍색, 파란색, 주황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실게요. 잠시 선택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선택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녹색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리딩이 와 닿으셨다면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색을 선택하신 나님들 어서 오세요. 나에게 다가올 행운, 올봄 다가올 행운에 대한 카드를 펼쳐 보았습니다. 먼저 이 한 장의 카드로는 그 행운에 대한 키워드를 보았는데요. 행운, 정말 행운을 얘기하는 네이클로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토끼풀 클로바 꽃에 향을 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를 하는 것은 나의 일상에 있어서 어떤 소소한 것에서의 행운, 행복, 그것을 만끽하고 향유하는 모습, 네, 그 자체가 나에게 행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의 흐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나에게 다가올 행운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이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오는 행운이다. 어떤 갈림길에서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택을 함으로써 나에게 오는 행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행운은 주로 나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혹은 실질적인 부분,
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행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펜타클의 요소, 어떤 안정의 요소와 관련된 카드가 두 장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먼 길의 이미지가 지금 또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슬로잉 다운, 여유라는 카드도 뭔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장거리를 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장거리를 가려면은 그 한 번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떤 여유를 가지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써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약간은 지금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실질적인 안정이 오게 된다. 그게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첫 번째 카드에서 이게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 이것은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카드예요. 페이지라는 것은 시작의 에너지를 가지는 카드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인물 카드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열정을 가지고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행운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도 보여져요. 자, 여기에 제가 힌트 카드를 좀 놔볼게요. 6개의 컵이 나왔고 또 승리를 얘기를 하는 6개의 지팡이가 나왔어요. 자, 6개의 컵, 6개의 지팡이. 지금 6개의 컵은 과거와 관련된 카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이렇게 어떤 본격적인 인연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관계가 이제 드디어 어떤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기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시작이 급하지 않다라는 느낌, 굉장히 여유롭게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게 인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오랫동안 꿈꾸던 일을 새롭게 시작을 하고 그게 어떤 성공적으로 스타트를 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처음에 어떤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선택과 관련된 카드인데, 계속 좀 오랫동안 방황했던 것, 갈등했던 것,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해결이 되는 지점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뭐냐면 나의 어떤 목표가 확실해지고 그 목표 아래에서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확실한 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걸 좀 다른 말로 하자면 희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밝은 희망을 보고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내 눈이 가리워진 것처럼 뭔가 캄캄한 밤에, 더군다나 캄캄한 밤에 내 눈이 가리워진 것처럼 좀 답답하고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좀 선명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나에게 좀 행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 안에 어떤 조화로움을 이끌어낸다, 주변과 화합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증거로서 내가 뭐든지 좀 시도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위축감과 불안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시도해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방 안에 틀어박혀 있기를 더 선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확장하기보다는 좀 위축되고 어디에 웅크려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어떤 불안이라는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인데, 그러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전환, 조화로움, 안정감, 평화, 행복의 그런 기운들, 에너지적으로 향하게 되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시면서 나의 앞길도 앞날도 이제 서서히 좀 풀리는 그런 느낌을 올 봄에는 좀 받으실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지막 카드에도 보면은 이렇게 내면이 꽃으로 활짝 피어 있는 모습, 그리고 마치 그 향기가 내 온몸을 덮고 주변을 다 아우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에너지 안에서 내가 굉장히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환경이 조성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그렇게 내 에너지가 전환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이 파이브 오브 소드라는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는 인연 혹은 그런 어떤 조직, 뭐 어떤 내가 속해 있던 어떤 그런 곳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카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선택도 내가 여기 계속 머무를 것이냐, 이동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실체 없는 것, 어떤 환상, 이런 것들을 쫓기보다는 나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것, 내 내면이 평화로울 수 있는 그 선택을 함으로써 나에게 그런 일상의 정말 행복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행운을 가지시게 된다, 맞이하시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언 카드에서도요, 좀 비슷한 이 느낌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기 파이브 오브 소드랑.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돌산을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나에게 버거워요. 그래서 저 멀리에 태양이 있는 것도 보이지가 않고, 밝은 태양의 빛도 느껴지지 않고, 내 발밑에 꽃이 피어 있는 것도 볼 겨를이 없어요. 오로지 내 등에 얹혀져 있는 그 돌의 무게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나의 상황이.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워진 이 돌멩이는 내가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 어깨, 내 등을 굽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짊어지는 희생, 어떤 그 책임감에 짓눌리는 그런 행동은 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는 카드가 나왔고요. 또 한 장의 조언 카드에서는 이것도 어떤 풍요로움에 대한 카드예요. 나인 오브 펜타클에 기반한 조언 카드인데, 나의 풍요로움, 내 내면의 풍요로움, 또 어떤 실질적인 풍요로움, 그것을 내가 가진다라고 한다면, 가질 수 있는 어떤 과정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비록 파트너가 없을지라도, 혼자 있을지라도, 어떤 곳으로 내가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좀 괴롭거나 외롭거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는 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혼자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게 나의 풍요로움을 내면에 가득 채우고 어떤 나에게 오는 그런 행운들, 일상의 행복들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녹색 선택하신 나님들의 리딩 마칠게요. 네, 분홍색을 선택하신 나님들 어서 오세요. 올봄 나에게 올 행운에 대한 카드를 펼쳐보았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나온 카드는 나에게 올 행운에 대한 힌트를 주는 키워드 카드인데, 남자, 사람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에게 올 행운은 좀 인연과 관련이 있겠다라고 힌트를 주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 아래에서 이 카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에는 4개의 컵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러버스 카드가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네,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카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인 관계에서, 파트너 관계에서 이렇게 4개의 컵의 관계로, 그러니까 4개의 컵의 상태로 되었다. 이게 어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과거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그룹은 4개의 컵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권태예요. 보면은 3개의 컵이 이 남자 앞에 있죠. 근데 이미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3개의 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하나의 컵이 더 제한되고 있죠. 더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남자는 8장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을 끼고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별로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들어오는데 뭐 상대방이 2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뭔가를 제안을 하는데 나는 그걸 받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재미없으니까. 뭐 둘 사이가 뭐 권태로워서 어떤 흥미를 잃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2 사람의 관계가 좀 어려워졌다, 좀 힘들어졌다, 권태로워졌다, 이제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좀 더 놔보니까 6개의 컵이 나왔어요. 좀 오래된 관계, 그렇죠? 뭐 오래된 관계라고 다 그렇진 않지만은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뭐 연애가 길었든 아니면 뭐 배우자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길어진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을 뭐 잊었다라든지 그런 관계가 있었다. 예, 거기에서 어떤 선택의 갈등, 내가 이 관계를 지속해야 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은 뭐 앞으로 둘이 잘 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렇지만은 올 봄에는요, 이런 우리 관계에 있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요, 마무리 지어지고 갈등이 해소가 되고 마무리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걸로 지금 어떤 결론의 카드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이라는 숫자, 10번 지팡이, 그리고 10번 체인지 카드가 지금 이렇게 한 쌍으로 나왔어요. 결론의 카드에서, 혹은 올 봄 나에게 올 행운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는 카드의 자리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예요. 마무리.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 이게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권태로움이 있었다, 어떤 힘든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10의 숫자로 완성, 마무리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이 10이 되면은 다시 1로 돌아가거든요. 새로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떤 큰 변화가, 관계에 변화가 온다라는 것인데, 그 관계의 변화가 어떤 것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지게 되냐면 부담, 관계에서 너무 힘들었던 거, 부담감,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의 어떤 회복이라는 것, 그것이 올 봄 나에게 들어올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또 완성에 대한 카드, 이 메시지 자체가, 단어 자체가 completion, 완성이에요. 퍼즐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의 퍼즐, 요거를 딱 놓으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대와 다퉜던 거, 5개의 지팡이 카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투는 거는요, 왜 그러냐면 똑같기 때문이에요. 막상막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내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 대치 상태, 그게 계속돼 왔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네. 힌트 카드를 놔보면 좀 서로를 비난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가 나빴어. 너가 잘못 행동을 한 거야. 라는 식으로 어떤 비난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를 그리워도 하고, 내가 그리워했을 수도 있고, 상대가 나를 그리워했을 수도 있고, 필요로 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상호적인 에너지로 나온 거라서 딱히 누구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그렇게 어떤 비난하는 에너지와 그러면서도 상대가 없으면 좀 결핍된 느낌을 가졌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가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변화, 관계의 변화라는 거는요. 와, 투컵이 나왔죠? 소통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가 딱 소통이고, 제가 딱 그 말 끝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것에 이제 투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절묘하게 이 카드는 친밀한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교류하는 것, 친밀감의 회복, 교류하는 것, 그게 좀 핵심입니다. 소통입니다. 그런 소통의 관계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책임, 희생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눠 가지게 된다라는 거, 그런 변화가 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언 카드를 볼게요. 이러한 행운, 인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랜 인연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런 변화와 회복이 되는 행운이 들어오는데, 그러기 위한 조언은 뭐냐면 의논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내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정말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게 뭐였는가, 이 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뭐였는지에 대한 거를 정말 내가 꼭 들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으면 일단 잘 듣는 것부터 하면은 그거는 이제 거의 성공입니다. 관계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해주면 될까라는 것을 정말 상대를 아끼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은 그게 되면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라는 조언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장의 조언 카드에서는 저는 요구를 들어주기라는 그런 키워드가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가 어린 아이가 울잖아요. 울면은 엄마가 달려와서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되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당연하게 보살핌을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엄마가 우울증이었다, 혹은 뭐 엄마가 바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어떤 나의 아기였을 때 나의 요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계속 어떤 관계에서도 자꾸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하게 되고 자꾸 기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좀 이런 어떤 관계에서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연인과 배우자와 이런 그 요구에 대한 나의 기대가 너무 지나치게 컸진 않았는지 그거를 좀 점검해 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완전한 그 인간 둘이 만나서 어떤 인연을 맺게 되잖아요. 뭐 어떤 애착이 형성이 좀 잘 된 인연일 수도 있지만은, 인연이 만나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지금 여기 이 카드의 흐름에서 어떤 인연과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관계에서의 불균형 혹은 뭐 상대에 대한 지나친 요구, 이런 어떤 애착 형성부터가 아기 때부터 좀 안 되어서 그 상대에게 자꾸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자꾸 상대에게 어머니를 바라고 상대에게 아버지를 바라고 막 이런 식으로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내면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그 아이, 그 아이를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살펴주고 또 어떤 상대를, 나를 먼저 살피고 나서 나도 상대도 똑같다. 상대도 나처럼 외로웠다라는 것을 좀 인정해 주시면은 그 부분부터 아마 관계 회복이 시작이 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카드가 나왔어요. 자, 분홍색 선택하신 나님들, 올봄 행운은 관계의 회복, 어떤 힘들었던, 어려웠던, 끊겼던 인연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리딩 마칠게요. 네, 파란색 선택하신 나님들 어서 오세요. 올봄 나에게 올 행운에 대한 카드를 펼쳐보았습니다. 먼저 이 한 장의 카드로 올봄에 들어올 행운에 대한 키워드, 힌트 보았는데요. 여우 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이 여우는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죠. 그래서 뭐 약간은 이게 어떤 타인이라고 했을 때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기는 해요. 내 거만 싹 챙겨가지고 막 영리하게, 그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리딩을 하면서 이 카드의 어떤 이미지를 딱 봤을 때 계속 타로를 보면서 이제 이 카드를 해석하는 저만의 그 해석법이 있는데, 저는 요 여우 카드를 인연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인연이 어떤 인연이냐면은 약간 어떤 삼각관계에서 들어오는 인연이거나, 그래서 약간 부정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그 인연이 바뀌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요즘에 뭐 연예인들 이슈가 지금 되고 있죠. 류준열 씨하고 한소희 씨하고 이제 뭐 한승연애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억울하다 뭐 이제 어떤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한승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막 내 입장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연하고 안 맞으면 7년을 만났든 뭐 10년을 만났든 헤어지는 게 맞아요. 사실 근데 7년이라는 거는 너무 오래 끈 거예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얘기가 옆으로 새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여우 카드는 나에게 들어오는, 좀 새롭게 들어오는 인연일 수 있고, 근데 그 인연이 좀 약간은 여우처럼 이렇게 내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의 인연일 수도 있고요. 조금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조금 뭐랄까, 새끈 좀 쉬운 말로, 그러니까 뭔가 약간은 되게 호리호리한 몸매라든지 아니면 되게 곱상한 외모라든지 약간 주변에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사람의 어떤 사랑을, 어떤 짝사랑을 또 남몰래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렇게 인기가 본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감정을 좀 오랫동안 품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나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연결되기가 되게 어려웠던 사이. 근데 왜 그랬냐면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은
좀 어떤 계급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라든지, 계급이라는 거는 너무 옛날 말인가요? 직장에서 뭐 아주 처음 들어온 직원과 뭐 사장님 정도의 어떤 그런 차이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이라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연인데, 그러니까 서로 좀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좀 멀리 두고 좋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카드의 조합이 나왔어요. 스타 카드가 지금 그런 카드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 근데 계속 쳐다보게 되고 선망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 이 여우가 쳐다보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파란 나님들이 이 상대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굉장히 어떤 선망의 대상으로서 어떤 그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 나를 잡고 쳐다보고 있었던 그런 인연이 있었다. 이 첫 번째 카드의 조합은 어떤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카드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여기에 힌트를 좀 더 놔볼게요. 근데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는 뭐냐면 어떤 조율해야 되는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었다. 뭐 공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고 해요. 선택의 갈등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있어서 좀 비슷하게 스타 카드하고 비슷하게 엠프레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보기에는 이 친구도 굉장히 인기도 많고 되게 영리하고 좀 입속이 빠른, 계산이 좀 빠른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 연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뭐 연상을 사귀면은 이게 좀 너무 나이가 차이가 나면 좀 안 되지 않을까? 뭐 아니면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본다라든지 이렇게 좀 계산적일 수 있어요. 여우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이 여황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성스러워. 그러니까 여성스럽다라는 건 사랑스럽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너무 사랑스러워. 굉장히 내가 보기에 최고의 여성인 거예요. 이 상대방이 이제 남성이라고 한다면은. 남성분들도 리딩을 들으시겠지만은 지금 엠프레스 카드는 여성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굉장히 상대가 보기에는 내가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답고 또 뭐 섬세하고 어떤 그 덕목들을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훌륭한 점들도 또한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가 봤을 때. 그래서 더 다가오기 힘들어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엠프레스 카드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리고 힐링 카드가 나왔거든요. 내가 주는 에너지가 그 상대를 되게 감싸 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유받는 느낌. 계속 옆에 있으면은 좀 미소를 짓게 되고 좀 편안하게 되고 계속 좀 마음이 끌리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보면은 좀 잘 하고 싶고 성실하게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에 대한 좀 고민들을 좀 많이 상대방이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 결론의 카드, 올 봄 나에게 올 행운의 그 결론의 카드에 딱 6개의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리버스 카드가 함께 나왔거든요. 이 고민스러움, 힘든 것들, 자, 이것이 끝나고 되게 순수한 에너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 이게 그 상대방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여우처럼 관계를 계산하고 뭐 내가 먼저 다가가면 내가 먼저 뭐
고백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 이성적인 것보다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에 대한 애정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 안에서 상대방이 다가오게 되고 교류하게 된다라는 카드가 이 6개의 펜타클 카드예요. 이게 어떤 보상이라는 키워드도 있는데요. 내가 상대에게 드린 정성이 선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지금 여기 이 카드 안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카드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상대에게 쏟았던 관심과 애정을 돌려받게 된다. 공평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 봄 나에게 올 행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힌트 카드 놔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어떤 짝사랑의 형태로 이 관계가 지속되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내가 먼저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끊어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올 봄에 내 상대가 고민 끝에 다가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조언의 카드에서는요, 행복이라는 키워드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에너지가 얘기를 하는 것은요, 어떤 모든 일들이 혹은 어떤 관계가 명백해진다라는 것인데, 그 명백하다라는 것에는 또 어떤 밝음이라는 그 에너지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즐겁고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두 사람이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관계 안에서 그런 관계성이 지금 어떤 그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관계다라는 것, 행복할 수 있는, 두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한 장의 카드에서는 동굴 밖을 나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이 지금 동굴 안에 있어요. 조금 우울하고 침체된 느낌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 동굴 밖에는 밝은 햇불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네, 어떤 밝음, 열정, 이런 에너지들이 있는데 내가 자꾸 안으로 파고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자꾸 나의 그 우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물 안으로. 그래서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 사람하고는 안 될 거야. 뭐 이런 것 쪽으로 자꾸 어떤 부정성 쪽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 요거를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내 마음을, 내 생각의 방향을 틀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인연을 밀었던 인연을 이제 끌어당길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인연을 밀려고 하는 거는 두려움 때문이죠. 이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냥 사랑의 실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동굴 밖으로 나가야만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첫 단계는 뭐냐면 자꾸 부정적으로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밝은 빛 쪽으로 내 생각의 방향을 트셔야 됩니다. 라는 조언 함께 전해드릴게요. 네, 파란색 선택하신 나님들의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주황색 선택하신 나님들 어서 오세요. 올봄 나에게 올 행운에 대한 카드를 펼쳐 보았는데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올봄 나에게 올 행운은요, 귀인을 만나게 된다입니다. 근데 이 귀인은 어떤 귀인이냐면요, 나에게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분 혹은 나의 안정과 관련되어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이 두 장의 카드, 킹 펜타클하고 이 스승 카드의 조합이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좀 센 조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라는 카드도 좀 에너지가 굉장히 큰 카드예요. 내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인데 거기에 킹 펜타클이 있죠. 그러니까 이 펜타클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경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돈을 든 왕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사람, 뭐 후원해 줄 사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연구를 하자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지 내가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버는데 에너지를 쓰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맞지가 않죠. 그래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후원을 다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의 역할은 돈을 버는 역할이 아니라 어떤 기획을 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다른 분야인 거예요.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그런데 돈은 필요하죠. 근데 그런 부분을 도와줄 사람, 후원해줄 사람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다른 예를 들면은 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 비용을 지원해줄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 공부하려고 하는 뜻이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키워드 카드에서도 이렇게 견고한 어떤 탑의 모양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든든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카드, 좀 일맥상통하는 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 봄에 나에게 들어올 행운은 내가 좀 흔들림 없이 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굉장히 든든한 지지자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개의 칼이 있죠, 일단은. 자, 요거는 만약에 이 인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올 봄에 새롭게 만나는 인연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알던 인연인데 이 사람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어떤 방향성이랄까, 관계 설정이랄까, 하여튼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에 대한 고민들을 진짜 밤잠 못 자고 이렇게 해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 상대방은 뛰어오고 싶은, 날아오고 있죠, 지금. 날아들고 싶은, 우리에게로. 날아들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그런 심정인데, 사실 행동력으로 그거를 보여주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로 보여져요. 우리와 우리 주왕나님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고, 다가오고 싶어 하고, 교류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어떤 계속 생각을 품고 있었던, 드러내지는 못하고 생각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행동하는 카드가 이제 나오죠. 어떤 그 관계에서의 그 휴식기, 어떤 한번 이렇게 폴짝 뛰어오르기 위한 어떤 우리가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무릎을 굽혀야 되잖아요. 무릎을 굽힌 다음에 그게 밖에서 볼 때는 뭔가 더 움츠리는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움츠러들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게 어떤 동력을 얻기 위한 행위 혹은 꼭 필요한 어떤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런 그 시간들을 지나서
이렇게 빠르게 다가오게 된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할 수 있는 그 동력을 얻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혹은 어떤 두 사람의 관계성이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것을 거쳐서 상대방이 이제 나에게 어떤 굳건한 지원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는 어떤 흔들림 혹은 뭐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귀인은 새로운 인연은 아니고 좀 오래된 인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능력은 있었을 때 나에게 계속 어떤 후원을 해줘야 될까, 지지를 해줘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게 되고, 그 과정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봄이 되면은 좀 확실하게 우리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지지자로서, 멘토로서 그 역할을 하시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딱 멘토 카드가 또 나왔네요. 굉장히 냉철한 카드예요. 이성적인 카드. 판단력이 좋은 사람. 그리고 러버스 카드가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주황 나님들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다. 어떤 애정을 많이 듬뿍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과 관련된 조언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 러버스 카드도 나왔는데, 사랑 연인 카드도 나왔는데,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으로 공들여 만들어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상대를 위해서 혹은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 노력해야겠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순간부터가 어떤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어떤 감정이라는 것은 그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본드 같은 거고요. 그렇지만 그거 자체를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랑의 시작은 그 감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질 때 이 관계를 위해서 공을 들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는 순간이 이제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어려운 거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니까 상대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 한 장의 조언 카드에서는 자책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 안에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잘못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심하게 엄하게 채찍질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가 나왔네요. 그게 오히려 내가 자책하기보다는 조금 나를 좀 보듬어주는 느낌? 혹은 이 채찍질을 또 상대를 향해서 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그런 비난하는 것, 좀 비난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나에 대한 비난이든 상대에 대한 비난이든 그 비난 자체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관계를 악화시킬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회복이라는 그런 단어가 떠오르네요. 회복하시고 공들여서 이 관계를 만들어 가시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정말 좋은 귀인을 올 봄에 아주 단단한
관계로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든든한 후원자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탑이 아니고 주황색 선택하신 아님들의 리딩 마칠게요.